사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블랙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블랙홀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끝없는 우물처럼 상상하지만 우주 초기부터 존재하던 거대한 블랙홀들의 발견은 이런 단순한 이미지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초대형 퀘이사는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먹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는 데 있어 물리학자들이 설정해두었던 이른바 에딩턴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블랙홀이란 주변 가스나 먼지, 별을 빨아들이며 성장하고 중심부에 도달한 물질이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로 퀘이사라는 빛나는 핵심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초기 우주 퀘이사들 중에는 이건 너무 빠른데 라고 할 만큼 급격히 질량을 키우는 것들이 있죠. 에딩턴 한계란 간단히 말해 블랙홀이 아무리 열심히 먹으려 해도 방출되는 복사압이 그 먹이를 되밀어내어 더 이상 흡수를 억제하는 균형점입니다. 별에 대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블랙홀 형성과 성장 한계를 논할 때도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죠. 이 이론적 상한선은 블랙홀이 이 정도보다 더 빠르게 질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상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JWST 관측으로 부상한 LID 568 같은 초기 우주 퀘이사는 이 상식을 깨버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주 나이가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되던 시절 이미 거대한 질량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이론적 한계보다 훨씬 빠른 비율로 질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을 모두가 단정 짓는 것은 이릅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슈퍼 에딩턴급의 물질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실제 관측 대상으로 등장하고 그것도 우주 초기에 형성된 블랙홀들에서 보인다는 점은 우리의 이해를 근본부터 제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에딩턴 한계란 무엇일까요? 20세기 초반 아서 에딩턴경은 별 내부에서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려는 힘과 핵융합으로 비롯된 뜨거운 가스와 복사압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별이 무한정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뜨겁게 빛나며 내부로부터 방출되는 빛과 압력이 중력을 밀어내기 때문이죠. 이 균형은 별의 밝기와 질량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부여하는데 이는 별뿐만 아니라 블랙홀 주위에 빛나는 물질 디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과정은 별의 내부 구조와는 다르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블랙홀 주변에 형성되는 강착 원반은 마치 우주적 회전 목마처럼 주변 가스를 빨아들이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스가 내부로 추락하며 마찰과 압축으로 인한 빛을 뿜습니다. 이 빛이 다시 원반 물질을 밀어내어 결국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딩턴 한계로 알려진 상한선이며 전통적으로는 이 벽을 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타난 초고속 성장 블랙홀은 그런 이론적 상한선이 과연 굳건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가설은 강착 원반의 형태와 구조가 고전적 모델과 다르게 형성되어 특정 상황에서 복사압이 압도적이지 않은 채 물질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넛 형태의 두꺼운 강착 구조나 특수한 자기장, 혹은 일시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슈퍼 에딩턴급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추측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런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면 블랙홀은 짧은 기간에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죠. 이 현상이 누적되면 초기 우주에 이미 거대한 씨앗 질량을 갖춘 블랙홀이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상황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훨씬 더 큰 질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논의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주론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거대 은하 중심부의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주 역사 초기에 순간적으로나마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는 강착 상태가 가능했다면 이후 진화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발견과 논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일상생활에 비유하자면 마치 경제학에서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투자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생산성을 실현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기존에 이것이 최대치다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어떤 기발한 환경 변수가 깬다면 성장 속도와 규모가 기존 예측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첨단 천문 관측 기법을 통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이한 경로를 통해 구조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문학계에서는 앞으로도 JWST나 차세대 관측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초기 우주의 블랙홀, 퀘이사, 은하 형성 과정을 촘촘히 추적할 것입니다. 더 많은 초고속 성장 블랙홀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에딩턴 한계라는 벽의 보편성을 다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에딩턴 한계는 우주의 한식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한 상대적인 제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물리 과정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우주 진화 초기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씨앗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비교적 작은 씨앗이지만 슈퍼 에딩턴급 강착으로 급성장했는지, 혹은 그 둘의 조합인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은 단순히 블랙홀의 기원뿐 아니라 우주 전체가 초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기까지 거친 여러 단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주론은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법칙과 상한선은 더 정밀한 관측과 실험 앞에서 늘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룬 에딩턴 한계와 초기 초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은 그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죠. 무한히 커질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블랙홀이 우주 초기에 불과한 시점에서 이미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질량으로 존재하고 또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편협하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첨단 관측 기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주의 문은 아직 다 열리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한계란 언제든 재정립될 수 있다. 초기 우주에서 벌어진 극단적 상황을 재현하려는 이론가들의 시도,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유사한 대상이 관측된다면 기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블랙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주 진화의 미스터리를 한층 더 벗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계라고 불리던 것들이 실은 또 다른 비밀스러운 문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